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거침없고 솔직하다. 와, 굉장히 뛰어난 공연이었다. 역시 당당이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여기까지 와서 또 보고 들어야 하는. 진부하다. 저런 짓을 왜 하고 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보기 쉽지 않은. 좀 신기했습니다. 다 해봤을 것 같아. 다 해봤을 것 같아. 당장 작업 다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요, 다 했어요. 네. 저희는 그 서사 텍스트보다 맨 처음으로 만나는 게 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공연마다 뭐 몸짓을 이거는 웨이브하는 몸일 거야. 이거는 뭐 계속 점프하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주제 몸을 다 하나씩 정하고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다 보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만났을 때 더 내밀하게 서로 관계를 되게 끈끈하게 잘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서사를 중심으로 해왔던 공연 안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거, 블랙박스 안의 공간에서 했던 작업들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거, 내가 배우로서 어떤 경험치의 어떤 지점들에서 딱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정하고 가는 레벨이 있다면 벗어나는 어떤 구간들을 지날 때 도움닫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작업들을 이어갔을 때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 당당 식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공의 인물이나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당당 식구들은 다 제각기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을 입체화시키는 어떤 방식이. 그리고 특히 당당 식구들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물의 어떤 서사를 연결하고 상황과 정서를 넘나드는 것에 굉장히 유연하다. 작품마다 컨셉도 너무 달랐고 작품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너무 달랐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작품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어떨 때는 희곡이 필요하면 희곡을 쓰기도 하고 춤이 필요하면 춤을 쓰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각 작품마다 다르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즉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하루의 연습들은 그냥 배우들을 막 자유롭게 움직여보게 한다던가 어느 하루는 딱딱 계산에 맞춰서 이 타임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딱딱 그 맞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미션과도 같은 어떤 지점들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열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당의 작업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독립된 각자 다양한 모든 메소드를 다 오케이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성숙하게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초보자여도 자기의 방법이 있잖아요. 어쨌든 텍스트가 있고 연출의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해도 그것을 연출이 나중에 조합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점이 아마 다른 작업들과 다르지 않을까. 장르를 나눌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작업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연극이나 무용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찾아서
작업화 시키는 것, 변형시키고 어쩔 때는 꼬고 그런 작업들이 저는 당당의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해야 할 행동의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들, 네, 사실 이제 물건을 이제 긁어 모으는 거. 그 물건은 실질적인 물건이요. 그 도구 같은 거, 뭐 옷, 뭐 짐, 그런 거 물건 만드는 거. 물건을 좀 저는 좀 많이 사용해요. 물건이 제가 어쨌든 제 힘으로 놓긴 하지만 우연히 걔가 혼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움직이기도 할 때 그 순간에 당황하잖아요. 제가 그게 저를 조금 순간 변화를 시켜준다고 생각해서 물건이 좀 재밌게 메소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팀 술을 진짜 연습실에 술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와인을 항상 준비해 놓고 술을 마시면서 연습을 하고 이상한 웨이브를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틀이 갖춰지고 작품이 완성되어 가니까 점점 그게 되게 이상하게 멋있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개인의 몸을 어떻게 공동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팀이어서 이제 당당히 선택한 건 배우로서 개인의 몸과 그리고 다른 사건들 안에서 벌어졌던 다른 개인의 몸이 부딪혀서 어떤 이야기와 서사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관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팀이라서 되게 중요한 메소드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그 시작점을 연출가가 분명하게 던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한다. 필요한 사람을 이제 만나거나 인터뷰하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또 때로는 이제 연출이 또 던져주는 것들이 또 있겠지만은 어쨌든 리서치를 하는 거, 조사를 한다. 근데 조사의 방식은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다는 것. 색깔은 다 다르지만 벽돌처럼 뭉쳐져서 연출이 이제 잘 작품으로 완성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는 에너지, 그리고 다 같이 3차원으로 4차원으로 빠져가는 그 에너지. 근데 그걸 위해서 또 되게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어떠한 리서치 작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그랬기 때문에 당당히 이런 색깔을 갖게 됐구나. 먼저 움직이고 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나 이야기나 주제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입히는 작업들을 주로 해오는데 이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거든요. 항상 당당의 작업들은 계속 밖으로 나가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 몸에 또 저장하고 무대에서 비전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진짜잖아요. 배우는 사실 진짜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진짜처럼 보여지기 위한 기술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은 진짜니까 진짜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공연하는 장면에서도 나왔고 그분을 만나서 실제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같이 투쟁하는 것도 같이 해본 적도 있고 거기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 순간이 저는 사실 조금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 제가 그 역할을 해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이 좀 변화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업들을 공연 예술 또는 영상으로 찍었을 때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또는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몇 년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어렸을 땐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안들이나 그 당사자들을 만났을 때 막 그래서 너무 막 못 견뎌 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작업을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깊게 빨리 들어가서 그들 같이 생각하고
관객들에게 그걸 나누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나누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새로운 걸 또 만나야 하니까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잘 흘려보내는 것도 현명하게 흘려보내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장 집회 작업들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근데 그걸 선택한 것도 단순히 공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삶을 사실 공연에 소비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어나간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 끝나도 끝나지지가 않고 계속 일상에서도 그것들을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의 인물을 만날 때 우리가 대상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서사의 흐름에 흥미를 느껴서 선택하거나 이 사람들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당 안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것이 제 개인 작업과 연결이 됐었고요. 다른 영화에서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 연극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거나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인물들이랑 만날 때 어떻게 이 연극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당당이랑 되게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되게 끊임없이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아? 이게 되나? 이게 될까? 이게 뭘까? 과연 이게 될까? 공연까지 갈 수 있을까? 연습 과정도 불안했고 결과도 불안했어요. 보통은 연극이라는 건 기본적인 토대가 된 서사가 있고 거기서 배우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나고 배우뿐만이 아니라 조명, 연출적인 부분, 무대적인 부분들을 계속 되게 완벽하게 약속을 잡아가면서 관객한테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텍스트도 없었고 서사도 없었고 아주 작은 키워드 또는 되게 반복적인 움직임 하나를 시작으로 어떤 다른 것을 향해 이렇게 응집돼서 만나게 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 응집되게 만나는 작업도 이렇게 딱딱딱 맞춘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고 아주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런 응집체들이 그냥 그 상태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공연에. 과정에서는 사실 거의 매번 이게 뭐가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어떤 장면을 만들어 와서 보여주면 되나? 그것들이 결국은 완성이면서 좀 불안정한 어떤 몸으로 무대에 항상 세워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배우들이 만들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틀이 아주 튼튼했고 근데 그 틀 이후에 되게 불안했어도 배우들이 그 불안함 속에서 어떤 길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그 길이 꼭 정답이 아니어도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불안하게 그래도 어쩔 때는 아름답게 어쩔 때는 되게 불쾌하고 불편하게 계속 실현되어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매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의 불빛 작업을 하는데 거의 10분, 15분 동안 진짜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 노동의 장면을 계속 연출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어떤 배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어떤 배우는 어쩔 수 없이 체력이 안 돼서 열심히 못하고, 어떤 배우는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 척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기계처럼 열심히 똑바르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건 마저 되게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되는 문제구나. 근데 그게 그런 움직임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그런 개인의 성향과 그리고 그 공연에서 말하는 인물과 되게 자연스럽게 묻히셔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고 그 불안함이 이 공연의 진짜 최대 미덕이었구나.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저도 그 다음부터 참여한 작업들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제 개인적 예술적 작업에 있어서의 태도도 엄청 많이 바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 색깔들의 장면인데 배우들이 만들어 온 그걸 이렇게 연결해 놓는구나,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한 작업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몇 번 하면서 약간씩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배우한테는 굉장히 큰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제 자존감이든 제 자신감이든 제가 무대에서 배우로서 어떤 증명해내는 어떤 순간들이었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요. 근데 매번 사실은 당황스러웠죠. 너무나 많은 당황스러움과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고 아니 늘 황당하고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당당 작업을 하면서 늘 고통스럽거든요. 가장 당황스러운 게 있다면 저는 당당의 의상이 가장 뭐랄까 당황스러워요. 의상을 많이 입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해야 할지 막 그걸 고민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여기는 또 너무 헐벗어야 되니까 벗어야 되는 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항상 작품할 때마다 벗거나 내복을 입어야 될 때 좀 당황스러워요. 전 의상을 입을 때. 황당한 거에 최고를 꼽자면 20년 후겠죠, 아무래도. 특히 거기서 그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 그거 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거 의상 상태 그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거 진짜 그냥 알아서 배우들이 준비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냥 알아서 배우들이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또 알아서 준비해오고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주고. 벗어난 원리들이 이제 왜 1시간을 너의 그 내용으로,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게 자살을 다룬 퍼포먼스니까 1시간을 구축해 와서 뭐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1시간을 혼자 쭉 하는 거, 그 형식도 물론 이제 당혹스러울 정도로 새로운데 저는 그걸 연습실에서 진짜 그렇게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연습실에서 쭉 가는 거 그때 좀 그 되게 낯설죠. 근데 1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갔어요. 당당의 작업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늘 당황해요. 그리고 한번 그때 당황하고 연습에 참여하면 또 한번 당황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영역을 약간 벗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걸쳐있는 애매모호한 각도, 그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점을 어떻게 찾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지점을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늘 당황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임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당해서. 늘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람으로서 제 모습으로서 참여한다기보단 늘 다른 차원의 어떠한 존재로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 적이 없고
황당하지 않은 적이 없는 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온라인 작업이요. 뭔지 모르고 해괴망측한 것을 한다. 이상한 걸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 AI 배우와 연기해보고 싶어요. 그런 공연을 당당해서 해보면 어떨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만든다는 거지? 웹페이지가 뭐지? 내가 이렇게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는 다른 걸 누구야? 약간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작품이 전체의 맥락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저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인물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걸 구체화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이 작품과 어울리는지, 맞는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막막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물어보자니 그것도 약간 애매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웹페이지가 뭐지?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했는데 막상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웹페이지의 영상들로 또 1시간 정도짜리의 영상물을 만들었거든요. 실험적으로 또 그리고 약간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줌으로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한 결과물을 전송을 하고 다시 또 집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 그런 연습 과정을 반복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되게 낯설었죠. 왜냐하면 연습을 직접 만나서 그 전에는 연출가 배우가 만나서 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이미 그 시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온라인 줌 영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찍어야 될 분량이나 또 텍스트들을 그 개인적인 영상 온라인으로 또 나누고 연습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이게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실제로 이제 촬영을 했을 때도 시공간이 다른데 촬영하면서 약간의 생기는 그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바로 그때 줌 영상 채팅을 통해서 연출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관객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관객들이 선택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구성들이 다른 장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꼭 공연 예술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공연 예술계 안에 또 다른 장르처럼 가능하다고 이미 그걸 구축을 시킨 지점을 당당이란 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런 어떤 온라인으로서의 공연화 작업들, 기록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당의 이런 온라인 영상 작업은 공연 예술 작업과 더불어서 또 뭔가 또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다른 장르의 작업이다. 전 최근에 그 스스로에게 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당의 어떤 공연과 영상 작업을 생각하다 보니 왜냐하면 당당은 다른 그 어떤 팀보다 굉장히 공연 예술의 현장성에 되게 예민하고 또 예술가들의 현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팀인데 과연 이것이 영상 작업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혹은 드러나지 않았을까? 다른 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였을까? 왜냐면 이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런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게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충격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게 뭐지를 갖다가 생각하게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지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와닿지 않는 게 처음 봤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처음 본 사람하고는 어색하거든요. 워낙 이제 특이하고 저게 뭐지 싶으니까 만날 봤던 자연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장치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장치들이 우리들한테 생각의 계기가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인간이 아닌 모습들을 그리면서 더욱더 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특히 이제
입을 막았잖아요. 마치 현대사회에서 무수하게 많은 정보와 무수하게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 막 우라를 펴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경고와 상징이 아닐까 뭐 이런 혼자만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상 봐왔던 것이 아닌 어떤 상징의 깊이를 갖는 장면들을 화면에 담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선 우리들이 달리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괜찮았다고 봐요. 20년 후 같은 경우에는 좀 공연의 온라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실제로 그 극장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다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요소들은 공연의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머가 뭐 자연의 어떤 공간에 가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행위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찍은 다음에 그것을 관객 입장에서 직접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 기표들을 잘 산만하게 만들어서 관객이 한 번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줄기를 따라가라고 이야기들을 붙여놨다는 점, 그 설정들을 담아놨다는 점, 이런 거는 다 공연의 요소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건 시간이죠. 모두가 다 모였다가 다시 작업이 없는 시기에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우정이 존재하니까 가능하고. 사실 저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5년 만에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당당 멤버들이 모두가 시간을 다 낼 수가 있을까. 근데 다 모였어요. 그 전에 오랜 시간 같이 부대끼면서 작업을 했던 그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신뢰감과 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 내부에서 더 다져진 그 우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 각각 공연자들 각각 연출과의 관계에서 믿고 있는 엄청난 신뢰. 당당은 가족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우리가 그렇게 친하냐? 그랬더니 원래 가족은 잘 안 친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진짜 가족들이 한참 오래 안 보다가 만나서 보면 뭔가 괜히 찡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가족들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뭐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불평 불만도 많고 싸우기도 하지만 작업을 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고 작품해서 믿고 그냥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 되게 서로에게 영향과 자극을 진짜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배우 일, 창작자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받은 어떤 자극과 영향들이 엄청 크거든요. 어떤 방안이 생기는 지점들을 즉각적으로 같이 공유되면서 그게 실현되는 게 되게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항상. 당당의 작업이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주류의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더 우리끼리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똘똘 뭉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쌓아왔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같이 계속 걸어가고 걸어갈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당당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적인 몸에 대한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졌던 것 같아요. 큰 사회적인 사건 안에서 개인이 어떤 몸으로 살아갔느냐에 대한 생각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지만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내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같이 연대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무브먼트 당당이라는 팀이 많이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이후에 안산순례길을 했었는데 안산순례길 작업 중 그 무브먼트 당당에서 아이들의 길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던 길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을 가는 길을 어떻게 갔는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 길을 관객들과 같이 걸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떤 유가족이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안산순례길이 다 끝나고 그 가족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문자도 주고받게 됐는데 제가 그 연극으로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단문이 다행이네요. 연극하는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서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떠한 시선의 지점은 당당히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당히 예전에 했던 어떠한 사회적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점에 되게 낯설어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참여하면서도 너무 어색해했고 근데 저도 인식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회적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를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갖게 됐고 제 생각이 열렸다고 되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교육연극 지금 이제 하기도 하고 노인 대상으로 해보려고 논문도 써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표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도 많고 다들 힘들잖아요, 삶이. 근데 그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억눌러서. 그래서 제가 예술가로서 교육연극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감정이다 하고 자기 감정을 조금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술가로서. 되게 무섭게 표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술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뭐 이렇게 진짜 아름답진 않더라도 잔인하거나 무섭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겸손? 저는 당당 작업을 통해서 여러 어떤 분들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겸손해야 되구나. 그걸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겸손하되 당당하게. 작품들이 각각 독특한 면들이 각각 있는데 형식적인 것도 그렇고 뭐 소재나 내용도 다 독특하지만 그 관통하는 면에 좀 공감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 다른 공연도 조연출을 해봤고 제 공연도 하면서 당당 공연이 유독 더 특별히 관객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느꼈어요.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관객이 함께 한다. 이런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재미로 가는 건데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객과 함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당은 특히 더 관객과 만나는 순간에 되게 많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무대에 올라가는 작업이라는 게 관객과 만나야지 100%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에 당당한 유독 더 저는 많은 그 어떠한 가치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연의 완성이 완벽히 관객이 왔을 때 가능하다라는 지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 또한 공연의 일부로 늘 생각하면서 염두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셨나. 예전에 저의 그 과거가 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 그런 울분들이 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냥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간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고 기억에 남았던 게 단지 울분에 대한 어떠한 뭐 이렇게 장면보다도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건 울분이야 하면서 막 그래프로 막 보여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이건 울분이다 라는 게 좋았던 점도 있고
뭐 진부하다라고 생각한 점도 있고 그런 것이 혼재돼 있었던 관극 경험이고 당당 20년 작품 기록집을 찾아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극장 안에서는 극장의 어떤 그 운동을 깨는 작업을 하시고 거리나 아니면 극장 밖에 있는 공간에서는 그 밖에서 어떤 물리적인 운동들이 계속 상징화될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여관에서는 도대체 뭘 만드셨을까? 손은 교상이라든지 뭔일일까? 지금 가신 인성이에 우리 학교에서 보더라고 좀 명지는 섭이 난인지는 알아듣나? 자네 집안에 꼽힐 뻔했네 그랴. 쓸데없는 소리 말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철거 직전의 이제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극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살았던 삶의 시대처럼 그 여관의 시대도 가버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술을 하니까 무너진 시대를 예술은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는 무너져도 예술은 그 시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와닿아가지고선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충격적이면서도 새롭고 즐겁고 재밌는 공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선택, 그리고 공간에 대한 활용, 또 배우들이 그 연출 의도를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그 많은 캐릭터를 즐겁게 소화해내고 변화시켜주고 앙상블 그런 측면에서 소수의 사람만 알고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공연이다. 연극의 암암리에 우리가 늘상 접하던 일상을 재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사실은. 연극이 가지는 막강한 힘이 똑같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 대한 시각을 갖다가 뒤바꿔 놓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박런출 이야기와 그다음에 울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거를 해봤자 잘 안 될 것이라는 어떤 무기력함이 있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극장에서 발현되어야 될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과연 당당은 이걸 들쑤실까? 아니면 뭐 위로를 할까? 아니면 재현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들을 내리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분명히 당당의 선택은 재미있을 것이다. 왜냐면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하시니까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하고 나는 한국 연극에서 그런 거 보고 싶어. 레디 액션! 액션! 레디 액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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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